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삼성이 로봇 사업부를 또 신설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가동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로봇주들이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시세를 내뿜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관련 기업들 이제는 반등의 서막 축포를 드디어 올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다시금 전면으로 꺼내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로봇 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21년 2월 달에는 로봇 사업화 TF를 설립을 했고요. 12월에는 이 TF 일시적인 팀에서 로봇 사업팀으로 팀 자체를 격상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1월 달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M&A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고요. 24년 12월에는 인수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24년 12월에는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했고요. 7월 달 어제였죠. RX 사업 추진실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지속적으로 로봇을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RX 사업 추진실의 신설 배경과 체계를 보게 된다면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우선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 부분장이 직속으로 조직을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 조직이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DS나 DX 부분 그리고 미래 로봇 추진단으로 흩어져서 업무를 했었던 로봇 사업이 이제는 통합이 된다라는 것에서도 속도감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과 기술 개발 사업화를 일원화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표이사의 직속 조직으로 변경이 되고 로봇의 역량을 통합한다는 건 의사결정과 시장 대응에 보다 더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RX 사업 추진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흘러가게 될까요? 연구 인프라 부분을 보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연구개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운영과 연구의 거점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미에 짓는 사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의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데이터를 모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도 세계 곳곳에 연구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사업화 방향을 보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로봇 제어, 손, 그리고 조작 기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조 현장에 먼저 적용을 하고 나서 서비스와 가정용 시장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갖고 있는 제조 연구단지에 대한 파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보다 더 빠르고 많이 쌓을 수 있게 되고 가정용과 서비스장까지의 확장 역시나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과연 삼성이 추가적으로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로봇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누가 될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영입한 핵심 인력들을 보게 된다면 로봇 사업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로보틱스 전략팀장으로 이동건 팀장을 앉혔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보선 다이나믹스에서 로봇 전략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현진 서울대 교수는 지능형 자율 로봇, 로봇 제어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고 김의겸 아주대 교수는 로봇의 손과 물체 조작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에 대한 외형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조작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력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과 현대차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대한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이 전투용 사족 보행 로봇인 RB01K에 대한 로봇을 만들고 군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하반기에 육군에 실전적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종 보급 규모는 지금 거론되는 숫자가 1000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나 수색 그리고 대터의 임무에 지금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될 위험한 곳에 로봇을 먼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당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억 원 미만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의 추정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시장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안보와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협업을 해서 피지컬 AI를 첫 군에 전략화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 시장 납품과 관련된 기대감은 점점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봇계를 개발하는 그리고 함께 만드는 기업들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족 보행 로봇의 플랫폼을 제작을 하고요. 세종 공장에서 본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를 한 회사인 만큼 연간 수백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총기류나 군용 센서 장착이나 원격 조종 장비 그리고 군용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죠. 여기다가 현재 방산에 대한 납품과 운영 역량을 갖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품사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게 SPG고요. 액추에이터나 다리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로봇의 핵심 부품 자체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의 제품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 수혜주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삼성의 로봇 기술력과 현대차의 방산 모빌리티의 역량이 합치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로봇인 모베드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과 휴머노이드까지도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2034년에 보게 된다면 올해랑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군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24년과 30년을 비교하게 됐을 때 2배가량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피지컬 AI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결국에는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상장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초 대비 20%가량 하락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6개월 전 대비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47%, SPG도 41%의 주가 급락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연초에 16조 원 규모였다가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49조까지 확산됐던 시가총액이 현재 구간에는 23조까지 좀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최근 6개월의 평균은 52%가량을 하락을 한 거고요. 시총이 작은 종목의 조정폭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도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33%가량 하락한 만큼 기술주 그 안에서도 로봇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요. 이번에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엔비디아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로봇 관련 기업들이 반등의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될 것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